와, 이런 것도 있었어? 하고 놀라실 텐데, 우리 가족 누군가가 아무것도 모르고 새어나가는 보험료를 꾸준히 납입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아, 이건 진짜. 안녕하세요. 정확한 보험 소식을 알기 쉽게 콕콕 집어 전달드리는 보험앵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험앵커가 여러분들이 아차 하고 모르고 넘어가는 실비보험 안에 숨어있는 알짜배기 꿀팁과 혜택들을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사랑하는 가족이나 지인분들에게 공유는 필수이고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이 숨어있으니 엄청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실비보험, 실손보험, 실손의료비 다 똑같은 말이에요. 먼저 이 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실손보험은요,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 중에서 급여 항목의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의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계시고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안 해주는 비급여까지도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2의 건강보험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무려 대한민국 국민의 3,997만 명, 거의 4천만 명이 가입을 한 거니까, 즉 보험을 하나라도 갖고 있다면 대부분은 이 실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입자 수가 많고 좋은 보험이라는 건 알겠는데 정작 실비보험을 제대로 몰라서 혜택도 못 보고 활용도 못 받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큼은 매달 보험료를 내고 계신 만큼 실비를 100% 제대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어디서도 쉽게 들어볼 수 없었던 실비보험의 제대로 된 활용법부터 실비를 자주 청구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주의사항까지 콕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실비보험 활용 꿀팁 첫 번째, 바로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 활용하기입니다. 2009년 8월 실손보험이 표준화된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 그리고 2021년 6월, 그러니까 4세대 실비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이번으로 발생한 연간 자기부담금이 200만 원을 넘는다. 그럼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전액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2012년 실비보험을 가입한 A씨가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병원비가 5천만 원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기부담금이 10%라면 5천만 원을 청구했을 때 원래 계산대로라면 5천만 원 중 10%인 즉 500만 원을 본인이 내고 나머지 4,500만 원을 보험회사에서 돌려받아야 하는 게 맞는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를 200만 원을 초과했으니 5천만 원 중에서 200만 원을 제외한 4,800만 원을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이거 혹시 알고 계셨던 분 얼마나 되실까요? 이건 진짜 많은 분들도 모르고 지나가는 부분이거든요.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자, 그런데 여기서 4세대 실비를 기준으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은요. 과거 1세대, 2세대, 3세대 실비들과는 내용이 조금 바뀌긴 했는데 원래 과거 실비들의 경우에는 급여와 비급여를 모두 합산한 자기부담금 한도가 200만 원이었다면 4세대 실비 같은 경우에는요. 그 내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급여 항목은 기존과 동일하게 200만원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지만 비급여 항목 경우에는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비급여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뜻이죠. 자,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 예를 들어 급여 항목 치료비가 3천만 원 나왔다고 가정해볼게요. 4세대 실비는 급여 항목에 대한 자기부담금이 20%니까 3천만 원에 20%면 600만 원이겠죠. 그럼 600만 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2,400만 원을 돌려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부담금 상한선인 200만 원을 초과한 거니까 2,400만 원이 아니라 2,800만 원을 돌려받는 거죠. 이처럼 실비보험을 잘 알고 활용하면 엄청난 혜택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앵커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실비는 보험의 기본이다. 무조건 먼저 챙겨야 하는 필수 보험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과거 세대 실비가 보장 면에는 훨씬 유리하기는 한데 보험료가 너무 올라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계약 전환을 통해 4세대 실비로 전환하시더라도 꼭 오랫동안 유지해야 할 중요한 보험이라는 점은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실비보험 꿀팁 두 번째, 해외 장기 체류자 납입 중지 기능입니다. 2009년 10월 1일 이후 신규 계약 체결 대상으로 해서 1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 기능은요, 예를 들어 내가 3개월 이상 해외 체류를 하게 된다. 그럼 나는 한국에 없는데 보험료만 계속 빠져나가잖아요. 그런 불필요한 실손보험료 납입 방지를 위해서 납입 중지 및 환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 후 귀국하는 경우 해당 기간에 실손보험료 사후환급이 가능하고요. 여권 사본, 출입국 사실증명원 등으로 보험사에 제출해서 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납입중지 기능은 해외여행보험과 실손보험을 동일보험사에 가입하시는 경우에는요, 실손보험 납입중지 기능을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영상 보시고 나도 환급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하셨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시고 보험사에 전화해서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내가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안 챙겨준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꼭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비보험 활용 꿀팁 세 번째,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단체 실비보험 가입돼 있으신 분들 계시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입한 개인 실비보험은 납입 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이중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인 거죠. 2023년 이전에는 내가 가입한 실비만 중지 신청이 가능했지만 2023년 1월 1일부터 제도가 바뀌면서 내가 개인적으로 준비한 개인 실비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가입한 단체 실비도 중지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단체 실비를 중지하면 납입했던 보험료도 환급이 된다는 점 절대 넘기면 안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부활시킬 때는 원래 부활하게 되는 시기인 재개 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으로만 재개가 가능했지만 2023년 1월 1일부터 판매 중인 상품 외에 중지시켰던 상품으로도 재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내 개인 실비보험과 회사의 단체 실비보험 중 본인이 원하는 거 선택해서 중지시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다는 걸 정작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신 걸 보면 마음이 조금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꼭 주변 분들에게도 이 영상 공유하셔서 많은 분들이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보험 지식을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현명한 소비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단체 실비랑 개인 실비 둘 다 가지고 있으면 보장을 2배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비보험은 중복 보상이 아니라 비례 보상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병원비가 3천만 원 나왔다고 가정하면 단체 실비 보험에서 3천만 원, 그리고 내 개인 실비 보험에서 또 3천만 원에서 총 6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실비보험은 비례 보상이기 때문에 단체 실비에서 1,500만 원, 개인 실비에서 1,500만 원 이렇게 합산 3천만 원 기준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거예요. 결론은 실비가 2개 있다고 해서 2배가 아니라 비율대로 나눠서 비례 보상으로 보장받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2개를 유지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꼭 하나는 중지시켜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개인 실비는 최소 1년 이상 유지한 후 납입 중지 상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직이나 퇴사를 해서 더 이상 단체 실비로 보장받을 수 없을 때는 중지시켜 놓았던 개인 실비를 부활시키면 되겠죠. 그리고 50대가 되어서 명예퇴직하기 전까지도 회사 단체 실비로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개인 실비를 따로 가입 안 하시는 분들 간혹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퇴직 후 1개월 이내 단체 실비를 개인 실비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실비보험금 수령액이 200만 원 이하면서 암, 뇌, 심장 같은 10대 중대질병에 대해서 5년간 발병 이력이 없다면 개인 실비로도 전환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10대 중대질병에 포함되는 질환 중 하나가 고혈압도 포함되다 보니 개인 실비도 함께 준비해 두셨다가 1년 뒤에 중지시켜 놓는 방법도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병원을 자주 가시는 분들도 조심을 해주셔야 되는 게 5년간 보험금 수령액이 2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대 놓치시면 전환 자체가 안 될 수 있으니까요.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비보험 꿀팁 네 번째, 나는 내 보험이 너무 완벽하게 잘 돼 있어. 이런 분들이라면 해당 사항이 없지만 근데 나는 앞으로 간병인 보험, 수술비 보험, 암보험 등등 아직 준비할 게 많이 남아 있어. 또는 나는 솔직히 보험 준비가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어 하시는 분들은 집중하셔야 합니다. 보험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조금만 아프거나 아주 살짝 다치셔도 무조건 병원 다녀오셔서 실비 청구하시는 분들 꼭 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보험 전문가인 제 입장에서는 모든 걸 바로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제때제때 청구해서 보험금을 받는 건 좋은 일이에요. 청구하라고 있는 거니까. 하지만 정말 소소한 병원비까지 다 청구하게 되시면 청구 이력이 고스란히 남습니다. 이 이력들은 신용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줄여서 크레딧 센터에 기록이 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 내가 A보험사에 실비가 가입되어 있는 거예요. 실비는 자잘자잘한 치료비까지 청구가 되다 보니 병원을 갈 때마다 청구를 하게 된 거죠. 근데 나중에 B사, C사, D사 등 다른 보험사에 가입하려고 할 때 내가 청구했던 실비 청구 이력 때문에 보험가입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감기, 장염, 위염, 설사, 도수치료, 물리치료, 비급여, 주사 등등 이런 단순 생활 질환으로 누구나 자잘하게 병원에 자주 가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험사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해가 쉬울 겁니다. 결국엔 이 사람은 병원 진짜 많이 가네? 과다 청구자로 판단을 할 뿐더러 보험사 입장에서는 향후에 손해율이 높겠다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나는 수수비 특약을 가입하고 싶은데 정작 암진단비만 가입할 수 있다는 제한적인 심사 결과가 나온다거나 혹은 특정 부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을 수가 없어 라는 부담보증이 난다거나 또는 너는 남들보다 병력이 많으니까 가입은 시켜주되 보험료는 더 내고 가입해 라는 할증 승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예시를 들어보면 실제 제 고객님의 사례인데요. 얼마 전에 고객님 한 분께서 새로운 보험에 가입을 하고 싶다고 문의를 주셨어요. 그런데 고객님께서 2년 전쯤에 무릎이 아파서 MRI 한번 찍고 무릎에 주사를 한번 맞으셨어요. 통원 치료를 딱 2번 하신 상황인 거예요. 당연히 실비 청구도 자연스럽게 했겠죠. 그 후 아무 문제 없이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시비를 청구했던 그 기록 때문에 보험회사는 이 사실을 알고 무릎 부위의 부담부를 잡아버렸습니다. 무릎 부위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보장을 안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고객님의 사례를 보면요.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리는 증상 때문에 병원에 다녀오셨는데 24시간 심전도 검사도 해보시고 조영제도 맞아서 MRI도 다 찍어봤어요. 근데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원인 미상의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일시적인 컨디션 저하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들이 정말 애매해요. 그래서 고객님은 저렴한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하고 싶으셨는데 보험사에서는 뭐라고 했을까요? 이상이 없다는 검사 결과지나 의료기록지를 제출하라고 했었습니다. 당연히 고객님 입장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그냥 한번 검사만 받았을 뿐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병원에서는 환자 모르게 심장 관련 질병 코드를 기재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근데 이게 하필 청구력이 남아서 심장질환 환자가 되어버린 거죠. 결국엔 그 질병이 아니라는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을 해야 한다거나 골치가 아파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도수 치료나 물리치료 받으시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예를 들어 거북목이나 일자목이 있어서 도수 치료를 3년 동안 6회 치료를 받았다고 해볼게요. 그럼 원래 보험사에 고지를 안 해도 됩니다. 보험 가입 시 고지 의무 기준은 최근 5년 이내의 동일 질환으로 통원 치료 7회 이상일 경우에만 고지를 하는 건데 마지막 도수 치료 일자로부터 3개월이 지났으면 6회만 하신 거니까 고지 대상이 아닌 거죠. 그런데 문제는 실비 청구를 하셨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도수 치료를 어디 부에 하셨냐, 치료한 사유가 어떻게 되냐 전부 다 고지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후유장애, 수술비, 종수술비, 골절 진단비 같은 꼭 필요한 담보들조차 인수 거절이 나올 수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특정 특약 가입이 제한이 된다거나 혹은 가입 금액을 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여러 가지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몇만 원, 몇십만 원 돌려받아야지 하고 청구를 하기보다 혹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게 아니라면요. 보험금 청구는 3년 이내에만 하시면 되는 거라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같은 병원 수료들이 있죠. 잘 모아놓으셨다가 보험 준비하시고 잘 분류해서 나중에 한 번에 청구를 하시는 게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여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병원 다녀왔는데 어차피 청구 안 하면 보험사들은 모르니까 고지 안 하고 가입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 간혹 계신데요. 그렇게 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보험 가입 시 고지 의무는 청구 여부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고지 대상에 해당하신다면 무조건 다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고지 의무 항목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요. 최근 3개월 이내 병원에 한 번이라도 다녀온 이력이 있는지, 최근 1년 이내 검사 결과로 인해 추가 검사나 재검사 소견을 받은 적이 있는지, 최근 5년 이내 입원이나 수술 또는 동일 질환으로 7번 이상 치료, 30일 이상 약을 복용했는지, 최근 5년 이내에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광경화증, 뇌졸중, 뇌출혈, 뇌경색, 당뇨, 에이즈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심지어 실비는 치질 관련 사항을 물어보는 보험사도 있어요.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건 무조건 고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고혈압으로 진단받고 약 처방을 30일치 받았는데 나는 약을 안 먹고 버렸어요. 그래서 실비 청구도 안 했어요. 하시는 분들 이것도 명백히 고지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고혈압은 5년 이내에 중대 질병에 속하기 때문에 진단받는 것 자체만으로도 고지 대상인 겁니다. 실비 청구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는 거기 때문에 꼭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이해를 조금 더 쉽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또 다른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2년 전에 허리가 삐끗해서 도수 치료를 5번 받으셨다고 가정해볼게요. 이 경우는 5년 이내의 동일 질환으로 7번 이상 치료에 해당되지 않는 게 맞죠? 그럼 이건 고지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실비 청구 5번을 다 하셨으면 청구 이력이 남기 때문에 보험 가입하실 때 보험사에서 이거 진단명이 정확히 뭐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원했고 어느 부위를 치료했으며 몇 회 하셨는지 다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 보장을 못 받는 부담보가 나올 수도 있고 내가 가입하고 싶은 특약을 보험사에서 삭제하라는 특약 제한도 할 수도 있고요. 보험료가 할증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청구 소멸시효 기간을 잘 외워두셔야 합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꼭 기억하세요.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즉 3년 이내에만 청구하시면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청구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요. 실비보험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보험 가입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꿀팁들 그리고 실비보험을 언제 청구해야 유리한지 그 외에도 실비보험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사실 이런 내용들은 보험 전문가가 아닌 이상 대부분 모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제대로 된 점검을 받고 내 상황에 맞는 설계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내 인생에서 꼭 하나의 보험을 선택해야 한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실비보험을 선택할 거예요.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런 내용 나만 알기엔 너무 아깝다 생각이 드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고요. 이런 숨은 보험 지식 모두 함께 나눠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험은 제대로 알고 준비해야 비로소 든든한 의료비 마련 재원이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보험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보험앵커 채널에서는 고객 한 분
한 분 한 분께 최선의 선택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30개 이상의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러 회사들을 꼼꼼히 비교 분석하여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보험은 개인의 병력, 직업, 나이에 따라 추천 설계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개개인에게 맞는 최적의 1:1 맞춤 상담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보험 가입이나 리모델링에 대해서 궁금하다, 상담을 희망한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상담 신청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카카오톡 검색창에 보험앵커 검색하셔서 연락 주시면 순차적으로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앵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욱더 유익하고 신속한 보험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보험앵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